여러분,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좀 차시나요? 식사 후에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아니면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시력이 흐려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혈당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 중 절반 가까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 수치가 위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공복 혈당이 100만 넘어도 방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괜찮겠지,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하면서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단 몇 개월 만에 당뇨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이유예요. 하지만 절망하시긴 이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만 끊으시면 혈당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대로 된 식습관만 유지하시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지, 그리고 그걸 대체할 음식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난 게 여러분 건강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저는 30년간 당 수치 변화와 식생활의 관계를 연구해온 정혜민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입에 넣는 음식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드셨나요? 혹시 물도 안 마시고 믹스커피부터 타서 드시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식빵에 딸기잼 발라서 드셨나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혈당을 흔들어 놓습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70세 환자분은 매일 아침 크림빵 2개를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 혈당이 300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셨어요. 당뇨 환자의 80%가 아침 식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혈당이 높아진 분들의 식습관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상 후 1시간 동안 하시는 작은 행동들이 하루 전체 혈당 상태를 결정합니다. 혈당 관리는 절대 운명이 아닙니다. 답은 여러분의 식탁에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만 끊으셔도 혈당 수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과학적 연구는 물론이고 제가 직접 상담한 분들의 사례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대체 식단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복 혈당이 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1세 이순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약을 5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혈당이 도무지 안정이 안 됐어요. 아침 공복에 재면 140, 식후엔 200을 훌쩍 넘기는 날도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평소 어떤 걸 드시는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밥은 당 올린다고 안 먹고요. 아침엔 크림빵이랑 우유, 점심엔 잔치국수, 저녁은 떡볶이나 어묵 먹어요. 간식으로 약과나 찹쌀떡 먹고요. 듣는 순간 왜 혈당이 안 잡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밥을 피하신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밀가루와 쌀가루만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가장 빠르게 당으로 변하는 형태로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밥만 안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요. 빵이나 면으로 바꾸면 괜찮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순자님께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빵, 떡, 면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고 대신 잡곡밥에 반찬 위주로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먹던 습관이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식후에 졸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공복 혈당이 120까지 떨어졌어요. 석 달 뒤엔 110까지 내려갔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대체 식단까지 들으셔야 내일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세 가지를 끊어야 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음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입자가 아주 곱게 부서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소화가 너무 빠르게 되니까 당이 순식간에 혈액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빵입니다. 식빵,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빵 모두 마찬가지예요. 밀가루를 곱게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 지수가 무려 85에서 95 사이입니다. 설탕 먹는 거랑 거의 같아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지수 70 이상인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6세 김영호님은 아침마다 식빵 2장을 드셨어요. 버터 바르고 딸기잼 발라서요. 점심엔 칼국수, 저녁은 라면. 밥은 살찐다고 일부러 안 드셨대요. 그런데 공복 혈당이 계속 160을 넘겼습니다. 이분께 제가 제일 먼저 드린 조언이 뭐였는지 아세요? 빵부터 끊어보시라는 거였어요. 대신 잡곡밥 반 공기에 계란찜이나 두부 한모 같은 단백질을 함께 드시라고 했죠. 2달 후에 공복 혈당이 125로 떨어졌습니다. 빵을 끊으면 뭘 먹어야 하냐고요? 잡곡밥이 제일 좋습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입자가 크고 섬유질이 많아서 천천히 소화돼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됩니다. 처음엔 잡곡밥이 부담스러우시면 흰쌀에 현미를 반반 섞어서 지으세요.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넣으면 식감이 부드러워져요. 익숙해지시면 현미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통밀빵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밀빵도 결국 밀가루예요. 이름만 건강해 보이지 당지수는 여전히 높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어떤 끼니에서 빵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아침이 제일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빵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거든요. 2번째는 떡입니다. 가래떡, 인절미, 송편, 약과, 찹쌀떡 모두 포함이에요. 쌀가루를 쪄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가 엄청 빨라요. 당지수가 90 이상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떡을 먹은 후 혈당 상승 속도가 흰쌀밥보다도 훨씬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떡은 이미 쪄서 익힌 상태라 우리 몸에서 거의 소화 과정이 필요 없거든요. 제가 만난 69세 최명수님은 간식으로 떡을 자주 드셨어요. 떡은 우리 전통 음식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후 혈당이 항상 250을 넘겼습니다. 떡을 끊으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을 쪄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이것들도 달지만 섬유질이 많아서 떡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한 달 후에 식후 혈당이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떡을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이 드실 때도 있겠죠. 그럴 땐 양을 확 줄이세요. 한 개만 드시고 대신 채소 반찬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식후에 꼭 15분 정도 걸으세요. 그럼 혈당이 조금이라도 덜 오릅니다. 명절에 송편 먹는 것까지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평소에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걸로 줄여보세요. 3번째는 면입니다. 칼국수, 잔치국수, 라면, 냉면, 우동 전부 해당돼요. 밀가루를 아주 얇게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가 순식간에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면 요리를 먹은 후 혈당 상승 속도가 밥보다 1.5배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게다가 면은 국물과 함께 먹으니까 후루룩 넘어가잖아요. 씹는 시간도 짧아서 포만감도 덜하고요. 제가 상담했던 64세 정수진님은 점심을 거의 매일 칼국수나 잔치국수로 드셨어요. 국물 있는 게 목 넘김이 편해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후 혈당이 항상 220 이상이었습니다. 면 대신 뭘 드시라고 했냐고요? 잡곡밥에 국 한 그릇 드시라고 했어요. 된장찌개나 미역국 같은 걸로요. 그리고 반찬으로 채소 위주로 드시라고 했죠. 석 달 후에 식후 혈당이 160까지 내려갔습니다. 면을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메밀국수를 선택하세요. 메밀은 다른 면보다 당지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면만 먹지 마시고 꼭 채소 반찬을 많이 곁들이세요. 오이채, 숙주나물, 김치 같은 거요. 라면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면도 문제지만 스프에 나트륨이 엄청 많거든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혈관 건강이 더 중요한데 라면은 정말 최악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면 요리를 몇 번이나 드시나요? 3번 이상이시라면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한 번으로 줄이시고 나중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게 목표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빵, 떡, 면.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모두 곱게 갈거나 얇게 만들어서 소화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입자가 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러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되죠. 배고픔도 덜 느끼고요. 결국 혈당 관리의 핵심은 빠르게 소화되는 음식을 피하고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은 간단해요. 이제는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아셨으니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음식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먹는 순서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채소를 드세요. 밥 먹기 전에 반찬 중에서 채소 반찬을 서너 젓가락 먼저 드시는 겁니다. 상추, 깻잎, 오이, 무생채 같은 거요. 이렇게 하면 위 속에 섬유질이 깔리면서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다음엔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두부, 계란, 고기 같은 거요. 단백질도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요.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이미 위에 채소와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밥을 먹어도 당 흡수가 훨씬 느려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덜 올라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국물부터 먼저 먹지 마세요. 국물은 빨리 흡수되니까 혈당을 먼저 올릴 수 있어요. 국은 식사 중간중간에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이 순서가 어색하실 거예요.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 달만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채소부터 드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평균 15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약을 바꾸지 않고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죠. 여러분은 평소에 식사할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드시나요? 혹시 밥부터 한 숟가락 드시진 않으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식후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15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누우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평균 25 정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 속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67세 한경희님은 저녁 식사 후엔 항상 누워서 TV를 보셨대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항상 200을 넘겼죠. 제가 식후 산책을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귀찮아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으시더래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15분이 훌쩍 지나가니까요. 한 달 후에 식후 혈당이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꼭 밖에 나가기 싫으시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돼요. TV 보면서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거나 눕지 않는 거예요. 특히 저녁 식사 후 산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이 밤새 혈당을 높이거든요. 저녁 먹고 15분만 걸으시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럴 땐 집안에서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시면 돼요. 아파트 계단 한 층만 왔다 갔다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에 주로 뭘 하시나요? 혹시 바로 소파에 앉아서 쉬진 않으시나요? 세 번째는 가족의 도움입니다. 혼자서 식습관을 바꾸려면 정말 힘들어요. 특히 평생 먹던 습관을 고치는 건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실천하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0세 이종철님은 혼자 사셔서 식사 관리가 정말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아들 4분께 부탁을 드렸죠. 일주일에 2~3번만 함께 식사하시라고요. 아들 4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함께 식사할 때 채소 반찬을 많이 준비하시고 먹는 순서도 함께 지키셨대요. 이종철 님도 혼자가 아니니까 훨씬 수월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석 달 후에 당화혈색소가 8.5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였어요. 식습관만 바뀐 건데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친구나 이웃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훨씬 쉬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같이 응원하는 모임이 많잖아요. 가족 중에 당 조절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그럼 가족 전체가 함께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환자분만 따로 챙기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먹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혈당 기록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서 적어두세요. 귀찮아 보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록을 하면 내가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아, 어제 칼국수 먹었더니 오늘 혈당이 높네 이렇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65세 박미숙님은 처음엔 기록하는 걸 귀찮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꾸준히 적으시다 보니 재미가 붙으셨대요. 숫자가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뿌듯하시더래요. 수첩에 적으셔도 되고 휴대폰 메모장을 쓰셔도 됩니다. 요즘은 혈당 관리 앱도 많으니까 편한 걸 사용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는 거예요. 한두 번 빠진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게 돼요. 7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병원 갈 때도 좋아요.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지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공복 혈당이 얼마였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5번째는 정기검사입니다. 3개월에 한 번은 꼭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이 수치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거든요. 당화혈색소가 7 이하면 잘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8 이상이면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니까 식습관과 약을 조정해야 해요. 1년에 한 번은 합병증 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사 같은 거요. 당뇨가 오래되면 이런 부위에 합병증이 올 수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으니까 꼭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수치가 좋아졌다고 병원 안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오셨는데 망막에 이상이 생겨 있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실명할 뻔했대요. 혈당이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수치가 좋을 때도 꾸준히 검사받고 관리하셔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어요. 검사 날짜를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3개월 후 같은 날짜에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잊지 않게요. 마지막으로 검사 받으신 게 언제였나요? 6개월 이상 안 받으셨다면 이번 주 안에 예약하세요. 여기까지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5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 순서, 식후 운동, 가족의 도움, 혈당 기록, 정기검사.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약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3가지 음식, 빵, 떡, 면. 이것들의 공통점은 곱게 갈거나 얇게 만들어서 소화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밥만 안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바로 가장 큰 착각이에요. 빵이나 면으로 바꾸는 건 오히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반대로 잡곡밥은 입자가 크고 섬유질이 많아서 천천히 소화돼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되죠.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병증이 옵니다. 눈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올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80대, 90대에도 혈당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빵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그냥 그것 하나만 바꿔도 일주일 후에 수치가 달라질 겁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평생 먹던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반찬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간식이 좋은지, 구체적인 식단 구성법까지 전부 공개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혈당이 떨어졌어요 같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주변에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습관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만 끊어도 3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수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